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오묘하고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 대마가 백진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쪽에 조그마한 안형을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 안형 가지고는 두 집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들 하죠. 자, 이 상황에서 흑이 그 솟아날 구멍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흑이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여행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안쪽에 있는 흑돌을 궁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좁혀가는 것은 백이 바깥쪽을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이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흑돌이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래서 첫 수로는 일단은 궁도를 넓혀주고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백이 갈래길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깥쪽을 압박하는 것과 안쪽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은 선치중을 가는 것은 이 경우에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흑이 이 한 점을 제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한다면 그래도 젖혀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 비벼볼 만한데, 자, 하지만 이것도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끊어 놓고 단수를 이렇게 일선으로 호구를 집어 넣었을 때 백이 패를 안 내주려면 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패라는 선물을 흑한테 자그마하게 선물을 헌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흑은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궁도를 넓혀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 궁도는 잡히는 궁도가 아니라 백이 지금 밀고 들어오더라도 흑이 여유롭게 이렇게 막아주면은 한 집을 따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잡으러 갈 수 있는 허락된 한 수는 바깥쪽을 조여가는 것이 바로 그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흑의 궁도가 굉장히 좀 궁핍해 보이죠. 자, 자체 궁도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하면은 백이 이쪽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 집을 내더라도 여기를 젖혀가서 지금 안쪽에 있는 궁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뭔가 좀 결함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끊는 것은 지금 손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끊는 대신에 반대쪽으로 치는 것은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흑이 여기를 치고 들어가더라도 백이 여기를 다시 끊어서 지금 백의 모양에서 결함을 찾아보기라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좀 이런 데를 먹여쳐서 궁도를 넓혀보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따냈을 때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두 점이 깨끗하게 잡혀서는 흑이 아무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진안에서 지금 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수의 방향이 일단은 이쪽을 긁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를 끊었을 때 이도를 버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쳐서 이도를 잡자고 하는 것은 따내서 여기를 넘더라도 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쪽을 이으면은 뛰어나갈 수가 있고요. 백이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끊는 순간 일단 이걸 잇는 것은 촉촉수가 되죠. 바로 연단수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걸 연단수로 안 당하려면 이렇게 이 10번으로 이 밑에 자리를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패를 기획을 해봐야 되는데, 이 패는 지금 일단 첫째로 너무나도 꽃놀이 패이기도 하고요. 자체로도 지금 이걸 패감을 쓰고 계속해서 나가자는 패감을 두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을 끊어가는 것도 있겠고요. 뭔가 계속해서 좀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 돌도 위험해지고 여기도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 한 점을 살리지 않는 것은 완전히 논외가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리고 났더니 흑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실타래가 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이런 모양은 배우기로서는 여기를 먹여치라고 배운 것 같아요. 백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 이렇게 따내서
자, 이제는 곡사공이 납니다. 여길 치중가도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 지금 독립된 한 집이 나게 되고요. 백이 반대쪽으로 들어가더라도 흑이 이쪽을 막으면은 여전히 독립된 한 집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이쪽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요 한 점을 잡는 한 수겠죠. 뭐 이런데 젖혀가는 것도 바로 석점이 환격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백은 이 한 점은 일단 제압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맥점이 보이죠. 일단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힐 때 이 다음이 흑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요 넉점을 타격할 만한 수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죠. 흑이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뒤로 메꾸면은 이쪽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자충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길 들어가서 요 한 점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자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궁도를 좁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궁도를 넓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은 그대로 치중을 향합니다. 단수를 쳐서 이도를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 내놓으면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지만 백이 막상 이도를 내어주게 되면은 흑이 따냈는데 백도 따내면은 여기가 옥집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책략 없이 궁도를 넓히는 것 또한 아직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된 묘수가 있죠. 바로 여기를 바로 먹여치는 수입니다. 일단 백이 요렇게 물러서는 것은 따내서 패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흑도 가만히 이어주면 자, 이것은 깨끗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들어가도 확실하게 곡사공으로 살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지금 흑이 처음에 줬던 먹이를 그대로 잡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단수를 치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백이 일단 이쪽을 한 점을 살리는 것은 흑도 따내고 백도 따낼 때 다시 패를 주게 되는데 이 패는 오히려 백이 좀 더 부담을 안고서 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고요. 흑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자, 이 패 같은 경우에는 백이 패감이 없다 싶으면 따내고 나서 이렇게 다시 패를 진행을 해도 되고요. 지금 넉점이 떨어지는 그런 걱정은 없는 패가 됐죠. 자, 그리고 애초에 지금 흑이 이쪽을 따냈을 때 여기에서부터 패를 진행하면은 2단 패로 지금 좀 유리한 패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흑이 따내면은 백이 연타를 2번 하고 넉점을 주고 3번을 다른 데 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중간에 뭐 지금 어쨌든 이거는 확실한 패인데 단패보다는 백이 좀 더 유리한 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요 안 보이던 묘수 1선 자리를 들어감으로써 흑이 지금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답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요것은 반쪽짜리 정답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살려낼 수 있는 묘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자, 여기서 정말 안 보이는 그런 묘수인데요. 흑은 여기를 먹여친 수가 오히려 독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먹여치라고 배운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귀의 특수성이 작동을 함으로써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요 일선을 젖혀주는 것이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수는 악수죠. 여길 단수 치는 순간 굉장히 이적수가 돼서 지금 흑이 아무것도 못하고 석점을 그대로 헌납을 해야 되고 여길 먹여쳐도 따내서 지금 백이 아무 탈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여길 젖혀간 이유는 이도를 키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이 여기를 쳤을 때 그대로 요 일선을 밀어넣는, 집어넣는 묘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이 이도를 잡아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백은 지금 이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 흑이 이도를 기다렸다가 요렇게 따내게 되면은 요 한 점의 희생 번트를 댐으로써 지금 곡사공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들어와도 안 되죠. 뭐 이거는 지금 너무나도 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은 곡사공을 내주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버텨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패가 아닐까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지금 흙이 1에 1 들어갔다가는 패가 아니라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립니다. 흙은 지금은 희생번트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요 돌을 통해서 지금 백돌을 무겁게 만들어 놨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요 자리를 이렇게 꼬부려 주면은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둬서 3궁인데 들어오실래요? 라고 질문을 하고 백이 만약에 들어가겠노라고 하면은 이제는 요 자리를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5점을 모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뒤로 단수를 쳐서 이 2점을 잡아야 되는데 요 희생번트가 지금 이 자리를 선수로 만들므로써 지금 요 자리를 마지막으로 둬서 2집을 알뜰하게 내고 흑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절묘하죠. 자, 요 시점에서 아마 요렇게 좀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후절수가 되지는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그런 맥점이죠. 이렇게 받아준다면 단수 쳐서 방금 전에 2집 내고 산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대궐을 짓고 살 수도 있고요. 뭐 여기보다 더 큰 자리가 있다면 많진 않겠지만 뭐 중간 단계에서 손을 빼더라도 살아있는 모습이죠. 백이 여기를 치중 가면은 그때 후절수를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흙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말이죠. 이쪽에서 후절수를 내기 전에 이렇게 먹여치더라도 후절수가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를 늘면은 뒀을 때 따내고 막으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모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쪽을 지금 단수 치더라도 따내서 지금 급소 자리가 바로 요 먹여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을 밀고 나간다면은 여기를 막아주고요. 결국은 따낼 때 여기를 늘어도 지금은 후절수가 성립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후절수가 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흙이 사실은 이쪽을 밀고 나갔을 때 굉장히 큰 꿈을 꾸고 더 좋은 변화를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밀고 나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수가 나왔을 때 제대로 응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고수의 품격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를 뒀을 때 막아주면은 사실 후절수 이렇게 뒀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때라도 백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발견해야 되죠? 좋은 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젖혀가면은 첫째로 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내면 단패가 되죠. 자, 흙이 욕심 부렸다가 단패를 주는 꼴인데 이것도 패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늘어졌어요. 왜냐하면 흙이 손을 빼도 결국은 이때부터 흙이 손을 빼고 나면 단패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패를 주는 수가 남게 되는데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급소 자리를 절묘하게 치중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흙돌이 이거는 후절수가 아니라 흙이 양자충이 돼서 어느 곳도 둘 수가 없는 반면 백은 아무 때나 이쪽을 늘고 넉 점을 제압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돌 전체가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이 11번을 좀 다르게 둬야 되는데 자, 1에 1을 먹여치는 것은 따냈을 때 결국은 다 양자충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에 둬볼 수 있는 수는 바로 여기를 꼬부려 가는 수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한쪽을 먹여쳐 준다면 흙이 따내더라도 되먹여칩니다. 결국은 흙이 양자충이 되는 거죠. 정말 절묘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런 걸 보고 서로 실수하는 걸 모르고 둔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전에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여기를 민 것이 실수입니다. 흙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요 정도로 만족을 해야죠. 물론 후절수가 되는 상황이 나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를 받아줬죠. 자, 이제라도 흙이 여기를 둬서 이렇게 2집을 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백도 사실은 여기를 막아간 것으로 그냥 붙여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전체를 모두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흙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응수를 해주더라도 지금 흙은 유가무가에 이미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유가무가가 아니죠. 네, 양자충에 걸려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오히려 집은 흙이 있는데 지금 백이 무가죠. 네, 근데 흙이 양자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흙돌 전체가 자연사로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이렇게 손을 뺐어야 되고요.
백이 받아주니까 요 마지막 수로라도 지금 이렇게 늘어가지고 흙이 삶을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이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늘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살짝 달라서 이렇게 공배가 살짝 비어 있다고 해보죠. 요 정도로 비어 있고 여기 부분에 지금 변화가 돌이 하나만 이렇게 비어 있고 뭔가 좀 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해본다면 지금의 경우에 이제 100이 6번 둔 것을 응징을 해줄 수가 있죠. 100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원래는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예를 들면은 100은 좀 더 집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면 이게 더 집으로 좋죠. 여기 두 집만 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이제는 밀었을 때 먹여치는 수가 존재하지가 않죠. 흙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100은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제는 여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 100이 이 돌을 응징할 방법은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혀서 늘어진 패를 흙이 하게 되면은 흙이 좀 유리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미세한 승부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100이 유일하게 버티는 수가 요 10번인데 이걸로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둬야 된다면 이 경우에는 흙이 후절수로 버텨가는 것이 엄청나게 응징하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불과 조금 달랐던 것은 다른 모양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요 자리에 공배 자리가 살짝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배석 차이가 있어서 흙이 미는 것이 성립이 아예 안 됐을 경우란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은 모양이지만 배석과 공배의 여부에 따라서 이쪽을 밀어가는 것은 좋은 응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보다는 이 좁은 곳에서 아주 절묘한 그런 모양이 좀 숨어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모양을 넓혀갑니다. 물론 여기를 먼저 끊는다고 해도 별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를 넓혀주고 100이 좁혀갈 때 이 맥점을 둬서 이 먹여치는 것을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고요. 내어준다면 이렇게 곡사공으로 살려주고요. 안 내어주고 100이 버텨간다면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흑도를 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둔다면 아까 문제가 여기에 돌이 있었죠? 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둔다면은 그때는 이제 100이 이 자리를 붙여가지고 응징하게 되면 흑돌 전체가 다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절수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화들이 숨어있는 아주 좁디 좁은 곳에서의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아름답게 바둑판을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